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호랑이 발자국은 여러분께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한복판에 허허벌판에 5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한 채를 2번 파는 이중 분양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실 대란과 지방 소멸이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의 충격적인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 완공이었던 5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대 아파트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90%의 계약률을 기록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사는 이렇게 큰 아파트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고 자금력도 턱없이 부족한 부실업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요? 군산시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자금력이나 시공 능력은 전혀 따져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설사는 공정률이 80%에 달했을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보증사고를 신고했습니다. 도저히 자금이 없어서 완공을 못하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공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왜 공정률이 중요했을까요? 허그 주택도시봉증공사에서는 공정률이 80% 이상이면 분양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80% 이상 지은 아파트는 분양자와 건설사가 알아서 협의해서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악덕 건설사는 공정률을 85%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에 정확한 공정률 조사를 요청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공정률은 79%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허그에서 이를 인정하고 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환급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230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공정률 조작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90%의 분양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릴 뻔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던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뻔한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건설사가 저지른 이중분양 사기입니다. 어떤 분양자가 우연히 분양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서로 몇 동 몇 호를 계약했냐고 물어보니 동호수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한 채를 2번 파는 뻔뻔한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설사는 돈을 긁어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준다는 유혹까지 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당장 현금 확보에만 급급하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건설사라면 절대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어떤 상황일까요? 공사 중단 10년째, 아직도 하청 업체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개근상을 받아도 떼인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사는 이미 소유권을 허그에 넘긴 상태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허그는 건설사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건설사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둘째, 지방의 인구 감소와 수요 부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 121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53.1%에 해당합니다. 군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고령 인구만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최고가가 6억 6,500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1억에서 2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4,800만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인 상가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8%에 달하고 특히 세종시는 25.2%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상가를 운영할 사람도 없고 물건을 사줄 사람도 없습니다. 2023년 폐업 사업자 수가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절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몰아치면서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위험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군산에서 3억짜리 상가를 80% 대출로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 원금이 2억 4천만 원인데 연 7% 금리로 계산하면 한 달 이자만 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각종 세금까지 합치면 매월 2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가 투자 수익률이 중대형 1.09%, 소규모 0.93%에 불과합니다. 3억 원 상가에서 연 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 25만 원 수준이죠. 매월 175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로 마련한 상가나 오피스텔이 오히려 매달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월세로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계획이 악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미 지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정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손실을 더 키우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군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10년을 기다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새로운 부동산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지방의 신축이나 분양권은 더욱 위험합니다. 2025년에도 경기가 계속 어려웠듯이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약 분양 계획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건설사의 자금력과 시공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만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과거 시공 실적, 자기 자본 규모, 대주주 현황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선납 할인 같은 달콤한 제안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을 안전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정기 예금이나 국채, 우량 배당주 등 안정적인 투자처를 고려하세요. 상가 투자 수익률이 1% 남짓인데 정기예금 금리가 4% 이상이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5년 군산에는 4개 단지 2364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량 공급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과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군산의 논밭뷰 아파트 사건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방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부실 건설사의 먹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230억이라는 거액이 사라질 뻔했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도 철저한 검증 없이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모으신 돈이 사기꾼들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60대, 70대에는 수익률보다 원금 보존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전한 노후 자금 운용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갑시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